자, 3단원 도형의 닮음, 닮음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닮았다, 닮음이란 뜻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언제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쌤이랑 뭐 방탄의 진이랑 닮았다 이럴 때 미안해요. 자, 아무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닮았다는 뜻 그걸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도형에 있어서 닮았다는 뭘 얘기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합동을 잘 알고 있으니까는 합동이랑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합동은 어떤 아이들이 합동이냐면은 물론 합동 조건을 맞추고 해보고 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 애, 이런 애가 합동이야. 맞나요? 얘네들이 둘이 합동이다라고 하면은 모양도 똑같은 모양이어야 되고 크기도 똑같은 크기여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닮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닮음은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른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합동은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 애들. 닮음은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는 좀 다른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리고 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는 모양이 좀 다른가? 똑같다고 치죠.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르죠. 이런 모양, 이런 도형을 닮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닮음의 정의를 보면은 어떤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늘리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줄였을 때 합동이 되는 도형을 닮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둘 중에 하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 둘을 합동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게 닮음이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결국에 모양이 똑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크기는 달라도. 이해됩니까? 이런 도형을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닮은 도형을 쓸 때는 자, 우리 합동이랑 마찬가지. 일단 첫 번째 삼각형 ABC라고 하고 삼각형 DEF라고 하면은 합동할 때도 삼각형의 대응점 맞추는 거 했었죠. 그죠?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 대응점 맞추는 거 했었죠. 닮음에서도 마찬가지 대응점을 맞춰서 써줄 건데 여기 있는 얘가 요 모양으로 같은 모양이니까는 삼각형 ABC와 얘 A에 대한 대응점, 얘에 대한 대응점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DEF에 대한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합동일 때는 짝대기 3개를 그었죠. 그죠? 닮음일 때는 어떤 기호를 표시할 거냐면은 이렇게 쓸 거예요. S를 옆으로 넘겨놓은 모양이에요. 자, 우리 영어 단어 알고 있나요? 닮았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라는 뜻 영어 단어 뭐야? 알고 있군요. similar.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있는 그 similar. 자, 걔의 S, 자, 몰라서 뭐 안 쓰고 아니 아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는 그죠? 자, 여기 있는 얘의 S를 따가지고, 그래서 비슷하다, 유사하다, 닮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영어 단어야. 거기에서 S를 따가지고 닮은 기호를 만든 건데, 여기다 S를 이렇게 쓰면은 수학하는데 문제가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냥 문자 S랑 헷갈릴 수도 있고, 5나 8 이런 거랑 헷갈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 이렇게 눕힌 거예요. 옆으로. 됐나요? 그래서, 얘네 두 도형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았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기호를 쓴다. S를 옆으로 눕힌 도형. 됐습니까? 눕힌 기호.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틀려요. 얘는 S 아니죠. 그죠? 옆으로 눕혀서 S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합동인 도형에서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세 변의 길이가 같고, 그죠? 세 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나오면 얘가 합동이죠. 그죠? 근데 닮음에서는 일단은 세 각의 크기가 같은데 변의 길이가 안 같아도 되잖아요. 변의 길이가 같지 않아도 되는 대신 뭐가 같아야 되냐면은 변의 길이의 비가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대응변이 얘가 2대 3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변의 길이의 비도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얘의 변의 길이도 2대 3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다른 변, 여기 있는 얘의 변의 길이도 어떻게 돼? 2대 3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변의 길이가 같을 필요가 없다며, 닮음은. 그치? 근데 변의 길이가 같진 않더라도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얘의 대응변이 2대3이면 얘도 2대3이고 얘도 2대3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닮음 비라고 얘기를 해요. 닮음 비. 그러면은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닮음인데 그 닮음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2대3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 있는 얘네 변의 길이의 비가 2대3인 닮음 도형 혹은 닮음 비가 2대3인 도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닮음 도형에서 걔네들의 일정한 비를 닮음 비라고 한다. 자, 그래서 닮음에 대해서 이런 도형을 닮음 도형이라고 하고 기호를 이렇게 쓰고 뭐 닮음 비라고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워본 거고, 이번에 해볼 거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자,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예에서는 두 삼각형이 닮음일 때 어때? 길이의 비가,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대응각은 비가 같으면 안 돼요. 대응각은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은 각이 2대3이면은 모양이 아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닮음인 도형에서는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닮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은 닮음 조건을 확인해 보는 거. 그러니까는 어떤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 맞냐 확정 짓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거예요. 비슷한 거 했었죠. 1학년 2학기에 있던 거 뭐야? 삼각형의 합동 조건 알고 있죠? 그죠? 빠르게 그냥 한번 지퍼만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비슷한 내용들 이어가지고 그래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두 삼각형이 변의 길이가 같고 변의 길이가 같고 변의 길이가 같으면은 이러면 뭐가 돼? S 합동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한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얘가 뭐야? S 합동이 된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 이러면 뭐가 돼? A 합동이다 라고 배웠죠. 그죠? 그리고 필요는 여기 이 단원에선 필요 없지만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RHS, RHA의 방법까지도 우리는 배웠죠. 됐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의 길이가 같음을 보고 이게 뭐 한 거냐면은 두 삼각형이 이제 눈으로 보고 얘네들은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은 이러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합동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리고 그 합동이 확정이 되는 순간 나는 얘네들은 SAS 합동이므로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아지고 나머지 두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합동을 확정 지은 거예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 닮음. 어떤 이 삼각형을 딱 보고 그냥 딱 봐도 닮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의 조건을 확인해 보고 이런 조건의 닮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닮음을 확정 짓는 방법을 배워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고 어떤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변의 길이를 재보니까는 여기 있는 얘 대 얘의 길이와 여기 있는 얘 대 얘의 길이와 여기 있는 얘 대 얘의 길이의 비가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가 2대3이야. 얘도 2대3이야. 얘도 2대3이야. 이러면은 얘는 닮음 확정. 이게 무슨 닮음이야? S 닮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SAS 막 ASA 하고 썼잖아. 근데 그 뒤에 합동이라고 꼭 붙여줘야 돼. 왜냐면은 닮음도 있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SSS 닮음은 뭐야? SSS 합동에서는 길이가 같고 길이가 같은 애가 합동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길이의 비가 세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 도형이에요. 그죠? 얘네들을 SSS 닮음. 그러면은 조금 더 빠르게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두 삼각형이 여기 있는 얘와 얘의 길이의 비가 여기 있는 얘와 얘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다음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면은 이게 무슨 닮음? SAS 닮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이렇게 SAS 닮음. 그래서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끼인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얘네들을 닮음이다 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얘의 길이가 2, 여기는 얘의 길이가 3인데 여기는 얘의 길이가 4, 여기는 얘의 길이가 얼마여야 되죠? 6.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이쪽에 대형변의 길이가 2대 3, 여기는 대형변의 길이가 2대 3이 되겠죠. 그죠? 에다가 끼인각까지 갖게 되면은 이 두 도형은 어떻게 된다? SAS 닮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당연히 SAS 닮음이 확정되는 순간 나는 뭘 할 수 있어? 나머지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지고 그 다음에 얘도 2대 3이겠구나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닮음 도형이 확정되면. 이해됐어요? 오케이, 마지막. 어떤 두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이 있고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각을 재보니까는 여기는 얘의 각과 얘의 각의 크기가 같고 여기는 얘의 각과 얘의 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A 닮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변의 길이의 비가 볼 필요가 없음. 두 각만 딱 같은 순간 얘네 둘은 닮음이에요. 그 닮음 이름이 AA 닮음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 합동 배웠던 거랑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방 받아들이고 외울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를 써야 되고 SSS. SAS 합동과 마찬가지로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끼인각이 같아야 돼요. 근데 끼인각이 비가 생기면 안 돼. 얘가 만약에 노란색이 2대 3인데 파란색도 2대 3이고 각의 크기도 2대 3이 되는 건 아니야. 각은 같아야 돼. 그래야지 모양이 같게 나올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이런 상황이 SAS 닮음. AA 닮음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닮음 문제 중에 거의 한 80%는 AA 닮음을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두 각이 딱 같은 순간 얘네들은 닮음이다, AA 닮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다음으로 볼 거는 항상 닮음인 도형. 우리 앞에서 이런 조건을 갖추면은 두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조건에 의해서 닮음이 확정되면은 결국에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를 쓸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러한 닮음 조건을 맞춰보지 않아도 그냥 그렸다 하면은 무조건 항상 닮음인 도형이 있어요. 요거는 막 엄청 중요한 것까지는 안 하지만 몇 가지 그냥 외워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항상 닮음인 도형이 총 6가지 정도 알아두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평면 도형에서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입체 도형에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은 따로 알아두도록 하죠. 첫 번째 9라는 도형, 9가 아니죠. 그죠, 쏘리. 원의 정의는 어떠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어떠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얘네들을 그려보면은 얘네들은 굳이 닮음 조건을 맞추지 않아도 어떤 크기로 그려도 항상 닮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은 어떤 크기로 그려도 무조건 닮음이다. 항상 닮음이다. 됐습니까? 그거에 확정돼. 입체에서 뭐가 나오면 돼? 9가 나오면 되겠죠. 마찬가지. 9도 어떤 크기로 그리던 얘네들은 무조건 닮음이에요. 됐나요? 닮음 조건을 굳이 맞춰보지 않아도 그냥 얘는 그렸다 하면 닮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도형 6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는 정다각형. 정다각형 뭔지 알고 있나요? 정다각형 뭐예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것들, 그지? 걔네들은 어떤 크기로 그려도 무조건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런 애들은 어떤 크기로 그려도 무조건 닮음이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입체 도형 뭐야? 정다면체 우리 기억나? 이렇게? 정다면체 정의 나와야 되는데 정다면체 정의 첫 번째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 됐어? 두 번째,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다 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다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똑같이 일치해야 되고, 이 꼭지점에서도 4개, 이 꼭지점에서도 4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든 면이 다 합동이어야 돼. 크기가 같아야 돼. 그리고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는 정다면체가 5종류밖에 없었죠. 그죠? 뭐예요? 정, 사면체, 정, 8면체, 정6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정다면체들은 어떤 크기로 그리더라도 무조건 얘네들이 항상 닮음이다 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형에서 2개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 그 부채꼴을 중심각을 똑같이 만든다면은 부채꼴을 이렇게 그리던 부채꼴을 이렇게 그리던 이 둘은 서로 닮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닮음 조건을 맞춰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 중심각이 같은 두 부채꼴이 있다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닮음이다라는 얘기. 같은 개념으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들도 굳이 닮음 조건을 맞춰보지 않아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내가 그려주게 되면은 얘네들은 닮음 조건, 근데 닮음 조건 있네. SAS. 닮음 조건을 굳이 맞춰보지 않아도 얘네들은 항상 닮음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항상 닮음인 도형이 이렇게 6가지 있구나라고 따로 외워두는 정도로 하죠. 자, 다음으로 볼 거는 닮음의 활용. 앞에서 했던 거는 이런 걸 닮음이라고 하고, 닮음 기호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닮음이 되면은 뭐 길이의 비가 같고, 그리고 그 닮음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그 닮음 조건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의 닮음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봤고요.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완벽하게 숙지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러한 닮음들을 사용해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어떤 거를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닮음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쌤은 이거를 10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10가지 스킬을 우리가 배울 거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10가지 스킬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됐습니까? 오늘 다 할 거는 아니고 오늘 일단 3가지만 먼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넓이비, 부피비에 대한 얘기. 자, 닮음도형에서 얘네들의 넓이와 부피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둘이 닮음인데 닮음비를 확인해 보니까는 M 대 N 닮음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들의 닮음비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닮음비라고 그냥 편의상 쓸게요. 닮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도형의 닮음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M 대 N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의 길이가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의 둘레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야. 이 평면도형의 둘레비는 어떻게 될까? 아니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여기는 얘의 길이를 M 대 N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AM, 얘를 BM, AM, AN 이렇게 두어봅시다. 가능? M 대 N이니까는 AM이랑 AN 가능이죠. 그러면 다른 변의 길이도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는 그러면은 BM, 여기는 BN 이렇게 두면 되겠죠. 비례상수 B를 붙여서. 여기는 그러면은 CM, 여기는 C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왼쪽 삼각형의 둘레는 뭐가 돼? M으로 묶어내면은 M,
아이고, A풀, B풀, C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얘 둘레는 어떻게 돼? N으로 묶어내고 A풀, B풀, C가 되겠죠. 그러면 얘 둘레와 얘 둘레는 결국에 A풀, 여기다 땡땡을 찍으면 B를 구할 수 있는데 얘랑 얘를 나누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M 대 N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시 여기 있는 얘의 닮은 B가 M 대 N이라면은 여기는 얘의 길이도 M 대 N, 얘도 M 대 N, 얘도 M 대 N이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를 재면은 걔네들은 어차피 M 대 N이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다시 그냥 일단 적어놓고 다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닮음 M 대 N 비율을 가진 닮음 도형에서는 넓이 비는 어떻게 되냐면은 M 제곱 대 N 제곱이 돼요. 일단 써놓고 보여줄게요. 부피 비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피의 비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 이렇게가 돼요. 이렇게 됐나요? 자, 입체 도형에서 한번 보여주죠.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육면체로 봅시다.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있고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있어. 이렇게 숫자로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정육면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얘의 길이가 3이고 여기 있는 얘의 길이가 5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자, 정다면체는 항상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닮은 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대 5예요. 그러면은 닮은 비가 3대 5고 둘레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둘레는 자, 정육면체 모서리 몇 개? 12개.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얘 둘레 얼마? 36이 되고 정육면체 둘레 12개니까 한 변의 길이가 5. 얼마? 60. 그럼 얘는 결국에 나누면은 뭘로 나누면 돼? 12로 나누면 되나요? 그러면 얼마? 3대 5가 되는 거죠. 둘레 길이의 비는 계속 닮은 비랑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넓이 비, 건널비의 비를 한번 볼게요. 건널비.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얘의 건널비 얼마예요? 앞에 있는 얘의 건널비 얼마? 3의 제곱. 그죠? 얘도 3의 제곱, 얘의 3의 제곱. 3의 제곱이 총 몇 개? 6개. 그러면 얘의 건널비는 얼마? 3의 제곱이 6개 이렇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얘의 건널비는 5의 제곱, 5의 제곱, 5의 제곱, 5의 제곱 맞아? 그러니까 얘 얼마? 5의 제곱이 6개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의 건널비와 얘의 건널비 사이에 땡땡을 찍으면은 이게 건널비의 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같은 자연수를 나누면은 건널비의 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제곱 대 5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9대 25예요 건널비의 비가. 이해됩니까? 부피를 생각을 해볼까요? 부피를 생각을 해보면은 부피는 어떻게 돼? 얘의 부피는 얼마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죠. 그죠? 이렇게가 되는 거고 얘의 부피는 얼마야?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죠. 이렇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의 부피와 얘의 부피의 부피 B는 얼마야? 땡땡을 찍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넓이를 하면은 제곱 대 제곱의 비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고 부피는 세제곱 대 세제곱의 비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면은 삼각형에서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있고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 두 도형이 닮음이고 닮은 비가 2대 3이래요. 오케이? 2대 3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얘의 밑변의 길이를 2a라고 한다면은 얘의 밑변의 길이 얼마? 3a가 되겠고 얘의 높이를 2h라고 한다면은 얘의 높이는 얼마? 3h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2대 3인 닮음 도형에서는 길이의 비가 모두 2대 3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모든 길이의 비가. 그러다 보니까는 얘의 넓이는 얘의 넓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의 넓이 사이에 땡땡을 찍으면 이게 넓이 B가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값 2 곱하고 A 나누고 H 나누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닮음 도형에서 닮은 비가 M 대 N이라면 그때 둘레의 비는 그대로 M 대 N 그리고 넓이 비는 M 제곱 대 M 제곱 부피 비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원뿔이랑 뭐 이렇게 생긴 원뿔이 있는데 이 둘이 닮음이라고 치고 닮음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뭐 2, 얘의 길이가 3이야. 이렇게라고 치죠. 근데 둘이 닮은 도형이야. 그럼 닮은 비가 얼마야? 2대 3이죠. 근데 얘의 부피가 뭐 40이라고 80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얘의 부피가 얼마일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얘기야.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고 닮은 비가 얼마예요? 2대 3이므로 부피 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부피 비가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의 부피 비는 8대 27이 되는 거고 그때 얘의 부피가 80이라면은 얘의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례식을 잘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얘의 부피가 x라고 자꾸 어떻게 쓰면 돼? 8대 27은 80대 x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닮은 도형일 때 닮은 비를 쓸 수 있어야 되고 부피 비가 세제곱 대 세제곱이니까 얘의 부피가 80이면은 8대 27 비율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하나만 더 그냥 이 문제 그대로 얘의 넓이가 80이야. 그러면 이 건널비가 80이래요. 그럼 얘의 건널비는 얼마일까? 넓이비를 쓸 수 있으면 돼 이번에는. 그러면은 넓이비는 얼마예요? 2제곱 대 3제곱이 넓이 b가 되겠죠.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넓이비는 4대 9라고. 그러니까 얘의 건널비가 80이면은 얘의 건널비 얼마야? 180이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닮음을 활용하는 첫 번째 스킬은 넓이비, 부피비를 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닮음비가 m 대 n일 때 둘레비는 그대로 m 대 n이고, 얘네들의 넓이비 혹은 건널비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 그 다음에 부피의 비가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비례식을 푸는 방법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왜냐면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어요. 지금 넓이비, 부피비를 하다 보니까는 부피비 방금 8대 27은 뭐 예를 들어서 56대 x 이런 비례식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왜? 닮은 비가 2대 3이라면은 그때 부피비가 8대 27이고 그 얘의 부피가 56이라면 그때 다른 애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비례식을 풀 때 비례식을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그거는 비례식의 성질이라고 불러요. 비례식의 성질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비례식 문제가 나오면은 이 방법으로 풀었을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는 식을 써서 8x는 27 곱하기 56이다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비례식을 푸는 방법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6학년 2학기 때 보면 하나 더 배워요. 그게 뭐냐면은 비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방법. 이렇게? 무슨 말이야? 비의 성질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해서 같다예요. 그래서 얘는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해도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런 비례식을 푸는데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고 하면은 너네 이거 27 곱하기 56 하다가 무조건 틀리죠. 그죠? 실수가 생기죠. 그죠? 근데 얘를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 거야? 전항과 후항이 같은 수를 곱해도 같은 비다 라는 걸 이용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얘 전항에다 몇 배 곱했어요? 곱하기 7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7이란 게 후항이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비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을 푸는 데 있어서 그냥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얘에 대해서 7배니까는 얘에 대해서 7배겠구나. 27 곱하기 7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비의 성질이고 그래서 얘네들 비례식 풀이를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총 10가지 스킬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두 번째. 축도, 축척에 대한 얘기. 축도, 축척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막 사회 시간에. 그죠? 지도 만들고 할 때 그런 있죠? 자,
뭐 모르더라도 이미 있었어야 돼. 알아야 돼. 자, 축도라는 거는 무슨 축자야? 이렇게 축소할 때 이렇게 하는 거. 그 압축할 때 쓰는 거. 그리고 도는 뭐예요? 그림 혹은 지도를 얘기를 해요. 결국에 축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줄여놓은 지도라는 걸 얘기를 해. 아마 사회책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그 책에다가 요만하게 줄여놨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기어 있는 거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나? 이렇게 되어 있었고 어떻게 되어 있지? 이때 이걸 4만 뭐 이렇게 쓰나? 자, 아무튼 그 얘네들이 얼만큼 줄였냐라는 거에 대한 비율을 여기 항상 지도에다 주어주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4만 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요. 이걸 얘기하는 게 축척이에요. 그러면 축척은 결국에 뭐냐면은 축도는 어떤 땅을 이렇게 줄인 지도를 얘기하는 게 축도인데 그 줄인 비율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는 게 축척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만큼에 대한 축척이 4만 분의 1이야. 근데 얘를 요렇게 줄였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원래 땅과 이 줄인 지도의 관계는 닮음 도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일정한 크기로 일정한 비율로 줄였으니까는 축도의 관계는 원래 땅과 닮은 관계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줄인 비율이 4만 분의 1로 줄였다라는 얘기는 닮은 비가 얼마다라는 얘기야? 4만 대 1이다라는 거랑 같은 뜻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4만 분의 1로 줄였다라고 할 때 그 줄인 지도가 축도, 줄인 비율이 축척인데 그 줄인 애는 서로 닮음 도형이 되니까는 그때의 닮음 비는 이거 그대로 쓰는 거 4만 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문제를 두 가지 유형만 풀 수 있으면 돼. 첫 번째, 야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길이가 16km인데 그러면 지도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부분은 몇 센티미터일까? 뭐 이런 문제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얘의 길이에서 여기 있는 이 지도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 얘에서 얘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하고 싶으면 돼? 4만 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4만 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16 우리 이거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냐 없냐? 16km 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을 3개 붙여요. 이게 그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는 거예요.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공을 2개 붙여요. 알고 있어요?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고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는 거? 그치? 그러면 요 길이에다가 내가 뭘 해주면 돼? 4만 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야? 여기 있는 이 지도상의 얘랑 같은 거리가 몇 센치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여기 있는 얘 0, 4개 약분, 0, 4개 약분이 되니까는 4 나눠서 답이 얼마? 4, 10 이렇게가 되나요? 이렇게? 조금 더 줄여야 되긴 한데 아무튼 지도상 여기에서 거리가 얼마가 된다? 40cm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비율이 조금 안 맞아서 그렇죠. 40cm짜리 지도는 잘 없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반대로 여기 있는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재보니까는 얘의 길이가 2cm야. 그러면 요 길은 같은 부분인 여기의 길이는 얼마일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여기에서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4만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얘에다 4만을 곱하면 얼마야? 8만 cm가 되겠죠. 8만 cm는 어떻게 돼요? 800m가 되겠죠. 그죠? 800m는 몇 킬로미터야? 그렇죠? 0.8km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얘의 길이를 갖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다시 정리. 어떤 지도를 이렇게 줄여놓은 거를 뭐라고 한다? 축도라고 하는데 그 줄인 비율을 뭐라고 얘기한다?
축척이라고 한다. 그러면 축척은 보통 어떻게 쓴다? 뭐 10만 분의 1로 줄였음 이런 식으로 비유를 쓴 게 축척. 근데 이 줄인 지도는 닮은 도형이니까 닮은 도형이 될 수 있고 닮은 비가 그러면 어떻게 돼? 반대로 10만 대 1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있는 얘의 길이가 얼마일 때 얘의 길이가 얼마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10만 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고, 그죠? 반대로 여기의 길이가 이만큼이고 여기의 길이는 그러면 얼마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곱하기 10만을 해줘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주면 얘를 구하고 얘를 주면 얘를 구하고 거기에 있어서 닮은 비 축척을 쓸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앞에서 배운 두 가지는 닮음에 있어서 가장 쉬운 내용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지금부터는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스킬들. 그리고 특히 얘는 많이 중요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그냥 도형을 외워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도형에서 볼 거냐면은 이렇게 직각을 가진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직각에서 내가 수선을 내린 이 도형. 자, 앞으로 엄청 많이 볼 거예요. 빨리 눈에 익혀야 돼요. 직각삼각형의 직각에서 수선을 내린 도형. 그러니까 직각을 총 2개를 갖고 있는 도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도형이 나오면은 그냥 편의상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우리는 소공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공식처럼 외울 건데 그 공식의 이름이 소야. 이렇게 그냥 알아두죠. 자,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 이런 게 정식 명칭이고 직각삼각형에서 직각 부분에서 수선을 내린 도형 이 도형에서 사용할 공식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편의상 소공식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여기 있는 얘의 점을 A, 여기 있는 얘의 점을 B, 여기 있는 얘의 점을 C, 여기 있는 얘의 점을 D라고 잡고요. 여기 있는 얘의 길이를 A, 여기 있는 얘의 길이를 B, 여기 있는 얘의 길이를 C, 얘의 길이를 H, 여기 있는 얘의 길이를 X, 여기 있는 얘의 길이를 Y라고 잡아보자.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내린 이 도형에서 직각삼각형이 총 몇 개가 보여요? 2개가 보이면 안 되죠. 그죠? 몇 개? 3개가 보여야 돼. 어떻게? 왼쪽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 보여? 오른쪽에 있는 중간 직각삼각형 보여요? 직각삼각형 A, B, C 큰 거 보여요? 직각삼각형이 총 3개가 보여야 되고 이 3개의 직각삼각형은 모두 닮음이에요. 이렇게? 왜 닮음이죠? 닮음 조건 얘기할 수 있나요? 알아둬야 돼요. 앞으로 엄청 많이 사용할 방법이에요. 그 앞에서도 많이 사용했죠. 똥 X 찍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다가 내가 똥을 찍고 여기에다가 X를 찍으면은 똥 플러스 X 얼마? 90이 나와야겠죠. 여기가 직각이니까는. 근데 여기가 직각이므로 여기는 이 각이 얼마? 똥이 나오게 되겠고, 그죠? 여기가 똥이면은 여기가 얼마가 나와? 이렇게 X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도 똥 X 직각,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도 똥 X 직각, 큰 직각삼각형도 똥 X 직각 이렇게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닮음이야, 셋 다? AA 닮음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분리해내서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왜냐하면 헷갈리니까는 같은 방향으로 돌려놓고 보자라는 얘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로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러면 점 맞출 수 있나?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잡아서 왼쪽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 갖고 왔다라는 얘기야. 이때 여기 있는 각각의 대응점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점이 뭐가 돼요? 여기가 D가 되고 이 점이 이렇게 뒤집었으니까는 B, 여기 있는 이 점이 A가 된다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길이는 어떻게 돼? DA의 길이 얼마? DA의 길이가 H, 그리고 DB의 길이가 X, AB의 길이가 C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 셋이 닮음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닮음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냥 떼어봤다라는 얘기예요. 똥 X 어디로 가요?
B가 똥이고 여기가 X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갖고 와 볼게요. 그러면은 같은 모양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고,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얘의 점이 뭐가 돼? B가 되고, 여기 있는 얘의 점이 A가 되고, 여기 있는 얘의 점이 C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DC의 길이가 Y, 여기 있는 DA의 길이가 H, 그리고 AC의 길이가 B 이렇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의 각이 여기가 똥, 여기가 X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냥 닮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A, B, C의 그림은 그냥 이걸로 보고 작은 직각삼각형은 중간 직각삼각형을 떼놨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은 셋 다 어떻게 되냐? 직각동 X를 갖고 있기 때문에 AA 닮음이고,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냐? 삼각형 A, B, 조금 위에다. 삼각형 A, B, C와 대응점 맞춰줘야 된다고 했죠? 닮음 누가? 삼각형 D, B, A랑 그리고 대응점 삼각형 D, A, C가 이 셋의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닮음이에요? AA 닮음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쓰면 이게 닮음을 기호로 써준 거예요.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 개의 그 닮음 삼각형을 이용해서 내가 그 변의 길이의 비, 닮은 비가 일정하다를 이용해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공식 세 가지를 만들 건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올 수 있으면 돼요.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큰 삼각형 A, B, C랑 여기는 작은 삼각형 D, B, A를 볼게요. 닮은 비가 어떻게 돼? C 대 X가 닮은 B가 되겠죠.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은 C 대 X는 A 대 얼마게요? 보이나요? 이렇게? 이거 빨리 볼 수 있어야 돼. 자기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 큰 삼각형이랑 작은 삼각형을 볼 건데, 변의 길이의 비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닮은 비, C 대 X는 A 대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식이 성립.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은, 외항이고 내항이고,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C의 제곱은 얼마? AX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공식. 두 번째는 뭘 볼 거냐면은,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큰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중간 크기의 직각삼각형을 볼 거야. 그러면 한번 대답해봐요. 이번에는 B 대 Y는 A 대 큰 거랑 오른쪽 다시 그렇죠. B 대 Y는 닮은 B죠? 그죠? B 대 Y는 A 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얼마? 여기가 나오게 되겠죠. 생각할 수 있어? 세 번째 거는 대답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공식을 만들 수 있냐? 뭐예요? B 제곱은 AY. 일단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줄게요. 세 번째, 이번에는 여기 있는 작은 거 둘, 얘네 둘을 볼 거예요. 이렇게 닮은 B가 X 대 H는 H 대 보이나요? Y 9 할 수 있겠어? 어떻게? 뭐 한 거야? X 대 H는 닮은 B죠? 그러면은 H 대 뭐가 되겠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Y. 그러면 세 번째 식이 어떤 게 만들어져? H의 제곱은 XY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사형 정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딴 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이렇게 해서 공식이 만들어지다라고 하는데 이딴 거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림으로 내가 얘네들이 익힐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거 보면은 여기는 얘 C의 제곱은 AX랑 같다라는 뜻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합친 그림에서 볼 거야. C의 제곱, 얘의 길이의 제곱은 뭐랑 같아요? 얘 곱하기 얘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AX. 이해돼? 이거 빨리 익힐 거야. C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랑 같다라는 얘기. 두 번째, 여기 있는 B의 제곱은 A 곱하기 Y랑 같다라는 얘기. 그러면은 B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여기 있는 h의 제곱은 xy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h는 누구야? 여기는 얘 수선. h의 제곱, 얘를 제곱하면은 얘 곱하기 얘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x 곱하기 y, 왼쪽 곱하기 y. 이렇게? 그래서, 자, 다 외우지 말라고 했죠? 이거 사형정리 몰라도 됨. 이 비례식 만드는 거 몰라도 됨.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졌다? 그냥, 이렇게 해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만들었구나. 이렇게인데, 이거 몰라도 됨. 안 외워도 됨. 근데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얘 제곱이 얘 곱하기 얘구나. 얘 제곱이 얘 곱하기 얘구나. 얘 제곱이 얘 곱하기 얘구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연습 따라해봐요. 첫 번째.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직각에서 수선을 내린 도형이에요. 됐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직접 그려볼 수 있어야 돼. 얘의 제곱은 뭐랑 같아요? 빨리 자기가 연습해봐요. 예상해봐요. 누구 곱하기 누구야? 얘 곱하기 얘. 예상했나요? 이렇게? x, y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거 느낌만 알면 돼. 그림에서. 됐어? 다시. 여기 있는 얘의 제곱은 누구예요? 얘 곱하기 얘 보여? 이게 보여요? 얘 곱하기 얘예요. 정확하게 그냥 대충 뭔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수선까지 얘 곱하기 얘가 된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빨리 자기가 예상한 거랑 쌤이 지금 그려주는 거랑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 안 그러면 못 한다고.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의 제곱은 어떻게 돼?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다가 공식 하나만 더. 네 번째, 얘까지 합쳐서 소공식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그냥 넓이식.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은 넓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 있어요. 왜냐면은 직각이 여기도 하나 있고 직각이 여기도 하나 있기 때문에 밑변 높이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하면은 넓이식 얼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근데 넓이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 어떤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그렇죠. b 곱하기 c의 방법으로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얘를 밑변 높이로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있는 얘를 얘를 높이로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한 넓이가 어때요? 둘이 같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될 공식은 뭐냐면은 AH랑 BC가 결국에 같다란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는 얘 곱하기 얘와 얘 곱하기 얘의 값이 같다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 플러스 뭐가 같아야 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다라는 게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소공식, 소자가 조금 이상하게 썼죠? 이거 눈치챘나요? 소공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가 직각, 여기가 직각 이런 도형에서 내가 사용하는 공식 4가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본 거야. 그래가지고 저 그림이 나오면은 이 소공식 4가지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뒤집어서 연습 빨리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주고 직각을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 내렸어요. 뒤집었다고 못하면 안 돼요. 빨리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얘의 제곱은 했어? 얘의 제곱은 어디? 얘 곱하기 얘다 라고 생각했나요? 여기는 얘의 제곱은 어딘지 보여? 이렇게? 예상했어요? 어디예요? 얘 곱하기 얘요. 맞나요? 이렇게?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요. 연습을 안 하니까 모르죠. 빨리 지금 해야 돼. 다시. 얘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그리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의 넓이식. 첫 번째, 여기 있는 얘의 제곱은 어디? 얘 곱하기 얘,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의 제곱은 어디? 얘 곱하기 얘. 그리고 여기 있는 얘의 제곱은 어디? 왼쪽 곱하기 오른쪽. 그 다음에 넓이식 얘 곱하기 얘는 뭐랑 같아? 얘 곱하기 얘랑 같다. 이렇게요. 됐어요? 문제 내볼게요.